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세종시 지편동 새나로마을 아파트입니다. 여기 1단지죠. 아파트 경매 물건이고요. 세종 자이 이편한 세상 아파트입니다. 이 물건이 5월 10일 날이 원래 입찰기일이에요. 채권자가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변경 신청한 이유가 아마 이 선순위 임차인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 또 배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세종시에 진행되고 있는 경매 물건 먼저 보고 그리고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경매 물건으로요. 세종시 조치원 신안리 이편한 세상 아파트거든요. 요게 99타입인데 이제 신건입니다. 유찰될 거고요. 보람동 호리월마을 4단지 408동 14층 물건이에요. 111타입인데 요것도 신건입니다. 요것도 유찰될 거고요. 대평동의 해들마을 4단지 409동 14층 물건입니다. 감정 가격을 보니까 그리 높지가 않아요. 한 번 유찰됐고 현재 최저 가격이 4억 9,56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4타입이고 입찰일은 5월 3일입니다. 고운동 가락마을 2단지 201동 4층 107타입이에요. 최근에 1단지가 경매된 게 있습니다. 2층이. 그거를 기준 삼아 권리 분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6억 4천이 신건이잖아요. 이것도 유찰될 가능성이 있다. 조치원 신흥 주공아파트 205동 1층이거든요. 이건 토지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이건 지분 경매예요. 신건인데 유찰될 겁니다. 한솔동 천마을 아파트 404동 15층 물건이에요. 84타입이고요. 이게 5억 5천이잖아요. 이 금액에서 한번 유찰됐어요. 감정 가격이 그리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유찰된 이번에 무조건 낙찰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한 물건이에요. 지편동 새나로마을 1단지 107동 17층 물건입니다. 감정 가격이 7억 7,100만원.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유찰된 가격, 최저 가격이 5억 3,970만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이면 유천리 민석그린 아파트 110동 4층 물건인데요. 59타입이에요. 감정 가격은 거의 8천만원대, 9천만원대 감정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유찰되면 보통 한 6천만원대, 6천 중반대에 낙찰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낙찰이 될 건데 프로테이지는 한 60%에서 65% 정도 선에서 낙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솔동 천마을 아파트 303동 5층 물건이에요. 119타입이에요. 이게 복층이거든요. 감정 가격은 11억대였는데 현재 두 번 유찰됐어요. 그래서 5억 5,370만원인데 이번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5월 18일 날인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종촌동 가재마을 4단지 410동 18층 물건이에요. 84타입이거든요. 이것도 5억 3천. 그리 높은 가격은 아니다. 감정 가격이. 한번 유찰됐고요. 3억 7,100만원인데 여기도 최근에 낙찰된 사례가 하나 있어요. 투베이 구조거든요. 바로 앞동이었는데 그거 낙찰된 금액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남면 용포리 두진 리버빌 아파트인데 5구 타입이에요. 이것도 2억 8,200만원. 그리 높은 감정 가격은 아니다. 그래서 한번 유찰됐기 때문에 이번에 낙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유찰 가능성도 있어요. 분위기가 좀 그래서 그러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유찰시키는 것보다는 최저가선에서 낙찰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담동 세샘마을 8단지 803동 13층 물건입니다. 이게 지금 84타입이죠. 이게 전에 유찰되고 그리고 변경됐다가 2023년 3월 6일 날 낙찰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 낙찰 가격이 5억 7천만 원입니다. 이게 높은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높게 낙찰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으로 봐서는 그리 나쁜 가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미납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납할 거는 아닌데 미납을 해서 5월 15일 날이 입찰 기일입니다. 근데 이분이 5월 한 12일, 그러니까 5월 한 10일 정도까지만 대금 납부를 하시면 돼요. 그냥 끝날 수도 있고요. 대금 납부하고 아니면 그냥 유찰된다고 하면 또 비슷한 가격선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권리 분석상 문제 없는 물건입니다. 세종시 세롬동 새뜸마을 3단지 상가 물건이에요. 현재 이 세 개는요. 이게 1층인데 이건 3단지에 있는 거거든요. 한 번 유찰됐어요.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 세롬동 새뜸마을 4단지 최근에 낙찰된 사례 2건이 있습니다. 그 선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 단독 입찰이라 저렴하게 낙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유찰되겠죠. 저렴한 가격에 낙찰될 수도 있는데 현재 영업 중이거든요. 다른 데서
그거에 준해가지고 입찰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림동 새뜸마을 13단지 1층 물건입니다. 이건 13단지면 트리세이드 단지 내 상가인데 요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길보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것도 분위기상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상가 면적이 41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실제로 꼭 쓸 사람들은 현재 이 가격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낙찰이 된다면 현재 요 정도 선에서 낙찰받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유찰시키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입니다. 지편동 새나루마을 1단지 세종자이 2편한 세상 물건이에요. 107동 17층 물건이고요. 18층 중에 17층이에요, 이게. 그래서 물건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맨 뒤에 있더라고. 이 괴하산 바로 밑에 있는 동이에요. 물건은 그리 뭐 나쁘진 않다. 그리고 바로 산 밑에니까 좋겠죠, 생활하기도. 뭐 전원주택 같은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정 가격은 7억 7,100만원. 그리 높은 감정 가격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유찰됐어요. 그래서 5월 10일 날이 원래 입찰 기일인데 요게 변경됐습니다. 지금 26일 날 변경됐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나오겠죠, 다시. 근데 채권자가 변경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 변경 신청한 이유가 그냥 일반적인 변경 신청인지 아니면 현재 저 임차인이 2억 5천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변경 신청을 한 것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매각 물건 현황이에요. 8층 중에 17층. 여기 보니까 사용 승인이 21년 11월이에요.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면적은 84 타입이고요. 이날부터 입주했을 거 아니에요. 11월 25일부터 두 달 주면 22년 1월 달에 아마 입주를 했어야 돼요. 이게 아마 지정 기간이 1월이나 1월 말, 2월 정도가 지정 기간이었을 거예요. 대지권이 미등기인데 포함됐다라고 되어 있고, 자, 이제 임차인 현황을 보면서 굉장히 분석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말소 기준 권리예요. 말소 기준 권리를 봤더니 22년 3월 21일이에요. 자, 이날 잔금한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그리고 등기부를 봤더니 다른 데서 대출 받아서 말소시킨 그런 것들이 아예 없어요. 이날 이걸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날 잔금 처리를 한 거예요. 실질적인 새 아파트 입주를 하려면 잔금을 해야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2년 3월 21일 이전에는 입주를 못 했겠네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 물건의 첫 번째고요. 자, 배당 요구 종기일은 23년 1월 18일까지였어요. 근데 배당 요구 한 거 보면 뭐 23년 1월 11일, 22년 11월 1일 이렇게 다 배당 요구를 했네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현재 전세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이었어요. 대항력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현재. 그리고 배당표 이분이 여기 지금 보증보험 요 밑에 이거 같은 거예요. 이분인데 이분이 지금 보증보험을 가입을 한 거죠. 2억 5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분은 나갔고 이분이 양수 받아가지고 현재 배당 이렇게 배당 요구까지 했습니다. 또 원래는 이게 지금 계약 기간이 안 끝났어요. 22년 3월 달부터면 24년도까지잖아요. 근데 계약 기간이 안 끝났는데 경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은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가신 걸로 보이고요. 계약 기간이 이제 끝난 걸로 보기 때문에 해지된 걸로 보기 때문에 보증보험 회사에서 이렇게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대항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대항력 요건하고 그리고 우선 변제권 발생 시점에 관한 걸 한번 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를 보면서 대항력 요건입니다. 대항력 요건이라는 거는 주택을 인도받고 그러니까 점유를 하는 거예요. 하고 주민등록을 한 시점에서 다음날 0시가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이분은 확정일자는 미리 받았어요. 확정일자는 미리 받고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3월 3일 날 했단 말이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주택의 인도, 점유. 이 점유가 안 됐어요. 이사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점유라는 게 이사를 와야 되는 게예요. 그리고 분양이었잖아요. 그래서 입주할 때 여기 지금 이 자이 아파트 건설사에서 키를 받아야 됩니다. 수령을 받고 입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소유권 이전한 날 그날 분명히 키불출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그날 이사를 왔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0시가 대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우선 변제권 발생 시점, 그래서 대항 요건이 발생이 되고 요거 인도받고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날 0시가 돼야 되고요.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미리 받았기 때문에 요거 대항력 요건을 갖춘 시점이 이분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등기부를 보도록 할게요. 22년 3월 21일 이날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해줬어요. 거래가액 보세요. 3억 7,670만 원입니다. 그리고 4억 8천만 원이에요. 이게 120%니까 4억을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분양받은 가격보다도 높게 대출을 받았죠. 근데 이분이 여기 세입자가 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죠. 당연히 키불출 받는 날 이분이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분은 4억 다 받아가면 나머지 금액이 돼야 세입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냥 외형상으로는 세입자가 먼저 2억 5천을 받고 그 다음에 요 근저당권자가 받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22년 3월 3일 그리고 21년 9월 17일이죠. 이렇게 되면 전입도 했고 확정일자도 봤으니까 우선 변제권 효력이 22년 3월 4일 0시로 딱 보여요. 지금 3월 4일 0시고 말소 기준 권리가 3월 21일이에요. 그러면 빠르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인 이 새마을금고가 배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에서 분명히 이분들한테 배당 이의 신청에 아마 할 거예요. 하면 이분들은 늦어집니다. 순위가 늦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항력도 없다라고 봐야 돼요. 배당을 받아가면 뭐 낙찰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겠죠. 왜? 다 받아갈 거니까.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은행이 먼저 받아가고 그리고 이분이 나머지 금액을 받아가고 전액 변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이분이 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있은 후에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갔잖아요. 근데 임차권 등기가 말소가 안 돼요. 지금 이분들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여기 보증보험 회사에서 임차권 뭐 치함이 배제 신청이 뭐 취소 신청을 해가지고 취소 신청 그 서류를 받아서 요거를 말소를 해야 될 겁니다. 그거까지 생각하시고 입찰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권리사항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만약에 선순위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배당받고 끝날 거고요. 배당을 못 받는다면 이분들은 대항력이 없는 걸로 판단되고 이분들은 그냥 인도명령 대상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제 은행에서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요거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배당하는 날 제가 한번 요건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배당하는 날 배당표를 한번 꼭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명세서도 보면 지금 현재 여기 보증보험 권리신고도 했고요. 임차인도 권리신고했어요. 대지권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요게 보증보험 주식회사 임차인 누구누구의 대의변제자임. 근데 원래 이 대의변제라는 게요. 보증보험 회사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배당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임차인의 임차기간이 남아있는데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간 걸로 판단돼서 이분들이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는 계약기간 안에서는 보증보험 회사는 선순위 임차인일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없다.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황조사 보니까 여기 임차인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전입일자가 3월 3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여기 했더니 임차인 점유 폐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계약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계약서가 첨부는 되어 있겠죠. 그러나 이분들은 3월 3일 날 입주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분명히 3월 21일 날 입주를 했던지 그 이후에 입주를 했던지 저는 그리 판단되네요. 1200세대고요. 세대당 1.5대 1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매 물건은 여기예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괴하산이죠. 이게 평면들을 보면 이렇게 포베이 구조 알파룸까지 있네요. 방이 4개죠. 알파룸까지 하면 드레스룸도 굉장히 넓고요. 주방 이런 것도 되고 또 팬트리 공간도 양쪽으로 다 있네요. 알파룸 쪽에도 있고 요 앞에도 또 팬트리 공간이 있고 북박이도 방마다 또 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면적은 뭐 그렇게 이런 데는 좀 좁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도 그렇고요. 주변에 보면 여기 이제 KDI잖아요. 국책정책대학원이라고 해서 KDI 바로 인근에 있는 게 바로 세종자이 2편사장이고 대전이 나가는 길이 여기예요. 바로 대전 나갈 때도 이렇게 해서 나가면 편하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외곽도로죠. 외곽순환도로 이렇게 타고 외곽순환도로로 나가도 된다라고 보이네요. 자, 가격은 여기랑 비슷한 가격을 현재 판단할 수가 없어요. 거래된 사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격은 여기 에듀마크죠. 에듀마크 현재 거래되는 가격하고 요거랑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지 않겠냐라는 거고 요거는 새 아파트고 요거는 한 2년 정도 이상 더 일찍 지금 들어왔다라고 판단되는데 그래도 어차피 형성되는 가격은 비슷할 것이다 라고 보고 여기와 여기 거래되는 가격을 가지고 판단해서 입찰을 하시면 저는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래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에듀마크를 기준으로 보니까 에듀마크가 84 타입이 6억 500, 6억 800, 뭐 6억 2천대 요 정도, 6억 1,500 요 정도다. 그래서 6억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 아파트라고 해서 조금 더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한 6억 2, 3천대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보면 등기부 현황을 봤더니 6억 2천이면 이분 지금 새마을금고가 4억 500이죠. 요거 먼저 받아가는 게 원래 첫 번째 아니고요. 4억 한 1,000 정도 먼저 받아가고 나머지 6억 2천이라고 했으면 2억 정도를 그 다음 세입자가 받아가는 게 두 번째 아닙니다. 그래서 다 변제가 안 되겠죠. 그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어요. 2억 5천을 먼저 세입자가 받아가고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가 나머지 금액을 받아가야 되는데 전액 변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세입자도 다 받아가고 지금 새마을금고도 다 받아가는 금액은 얼마예요? 요게 한 4억 1천 잡고 2억 5천이면 6억 6천이네요. 6억 6천 이상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현재 새마을금고하고 임차인이 전부 다 변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도 전부 다 말소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는 전부 뭐 배당을 받아가든 안 받아가든 제가 볼 때는 대항력은 저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말소가
취소시킬 수 있다. 보증보험 상대로 해서 취소 신청하면 충분히 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변경됐지만 제가 분석을 해봤고요. 가격도 확실한 가격이 없어요. 거래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삼생활권 현재 소담동에 있는 에듀마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